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하루 만에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심상치 않은 지표가 연이어서 발표되고 있는데요. 이거 정말 중요한 소식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죠. 언론 기사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사 몇 가지 볼게요. 호가 2억 낮춰도 식군동, 급매물 사라지는 서울도 거래 절벽 조짐, 매수 문의 자체가 없어요. 대출 규제와 고금리의 아파트 거래. 또 최근 아파트 거래량 보잖아요. 11월 4일 기준 10월 아파트 거래량 1531건입니다. 10월 4일 기준 9월 아파트 거래량 1863건에 비해서 무려 17.8% 감소했죠. 문제는 10월 대비 9월이 감소했는데 9월도 8월 대비 10% 감소한 수치라는 겁니다. 자, 2개월 연속 줄어든 서울 아파트 거래량 가장 큰 이유는 시장금리 급등 때문이죠. 자, 주택담보대출금리 최저가 3.8에서 현재 4.5까지 올라갔습니다. 전세자금대출금리도 3.8에서 4.1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파트 매매 수요가 줄어든 건 당연하고 전세대출금리도 올라가면서 지금 겨울에 입주장을 앞두고 많은 전세 매물이 나오는데 이게 소화가 좀 늦어지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전세 가격, 좀 신축 아파트 위주로 많이 올라갔다가 조금 조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 3개월 사이에 일어난 시장금리 변화 보겠습니다. 먼저 금융채 1년물 7월 19일날 3.836%에서 10월 31일날 4.152%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금융채 1년물 같은 경우는 이제 예금금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죠. 얘가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시차를 두고 예금금리에 반영이 되고 얘가 코피스 금리에 영향을 주면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금리, 전세대출금리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문제는 금융채 5년물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간 거예요. 7월 19일날 4.12%에서 10월 31일날 4.77%, 0.6%포인트 이상 올라갔죠. 그래서 그동안 가장 많이 받은 고정금리형 대출금리 상품이 크게 올라가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왜 금리가 이렇게 올랐을까요? 미국 경제의 나홀로 호황 때문입니다. 자, 미국만 경제가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미국발 긴축 강도가 약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미국의 재정 확대 문제, 이제 국채 공급이 많아질 거나 우려, 그리고 여기에 미국 연준 양적 긴축까지도 이제 골칫거리가 되고 있죠. 반면에 수요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계 중앙은행들이 국채 매수에 예전만큼 적극적이지 않는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까 국채 과공급에 따른 금리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자산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요, 바로 고금리의 장기화였습니다. 이것을 뉴노멀로 보는 사람까지 생기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10월 중요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자, 미국 경제 상황과 관련된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월 1일 날 발표된 미국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46.7이 나왔습니다. 보통 50을 중심으로 해서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50을 미치면 경기 위축으로 보는데 이전에 49, 예측치 49에 한참 못 미치는 46.7이 나온 겁니다. 또한 11월 3일 날 발표된 ISM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상황을 나타내죠. 자, 이전에 53.6, 시장 예측치 53에 못 미치는 51.8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발표된 S&P 글로벌 종합 구매관리자 지수도 50.7로 예측치보다 낮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탄탄하게 나홀로 호황을 구사하던 미국 경제가 무엇인가 삐끗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신호를 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뒷받침한 고용지표가 발표됐습니다. 11월 3일날 고용보고서가 발표됐죠. 세 가지 지표를 주목해야 됩니다. 비농업 고용지수, 실업률,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비농업 고용지수인데 15만 명을 기록했어요. 예측치 18만 명, 그리고 이전치 29만 7천 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실업률도 3.8에서 3.9로 상승을 했고요. 시간당 평균 임금도 전월 대비 0.2% 상승으로 예측치 0.3%에 못 미쳤습니다. 한마디로 과도한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깨지는 모습, 그래서 점점 경기 불황에 대한 신호가 고용지표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유럽과 중국까지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유로존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 43.1입니다. 이전 43.4보다 낮았어요. 실업률도 6.5%로 올라갔습니다. 중국 차이신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도 49.5로 경기 위축 국면으로 들어갔죠. 여기에 차이신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도 50.4로 예측치 51.2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3대 시장이라 불리는 미국, 유럽, 중국 모두 다 경기 침체 신호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세계 각국의 경제 침체 신호에 국제 유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WTI 기준으로 80.51달러 배럴당, 전일 대비 1.95달러 하락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시장금리 급등 초창기의 원인은 무엇이다? 바로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였거든요. 그 급등의 초기 원인이 좀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때 WTI 기준으로 93불까지 갔다가 현재 80불까지 떨어졌죠. 이 정도면은 국제유가발 인플레이션 재확산에 대한 우려는 좀 덜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화정책이 변할 거란 시장의 기대가 급격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4.6%, 4.67%에서 시작됐었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장 마감에 4.577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무려 10bp 하락을 했고요. 장중에는 4.5%도 깨졌고 4.4%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슈로 인해서 이제 채권금리는 서서히 올라갔는데 그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화정책이 변할 거라는 기대감에 따라서 달러 강세도 좀 주춤해졌습니다. 미국 달러 인덱스 지수가 104.9를 기록했어요. 하루 만에 1포인트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105포인트 이하를 기록했다는 거죠. 자, 이번에 발표된 경제지표가 얼마나 쇼크였는지 패드워치에 나타난 향후 금리 전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올해 12월 13일에 예정된 FOMC의 금리 동결 확률이 80%에서 무려 95.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으로 베팅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고요. 또한 내년 6월 정도에 금리 인하지 않을까 했던 시장 기대가 내년 5월 인하로 당겨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국채 시장 금리와 패드워치에 따른 변화 가능성으로 향후 장기적 고금리를 예상하는 사람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체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각종 지표가 나온 이후에 3명의 지역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었는데 애틀란타 연은 보스틱 총재, 미니애폴리스 연은 카시카리 총재, 리치먼드 연은 바킨 총재가 발언을 했었는데 결론은 이랬습니다. 이번 지표는요, 긴축을 밟고 있는 연준한테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조금 더 추이를 살펴봐야 된다. 이런 발언 때문에 채권금리 하락폭은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입장을 좀 보이면서 시장금리의 급격한 하락을 방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통화정책 담당자 입장에서는 긴축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면서 시장금리 급등에 따른 긴축이 좀 진행이 되면서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 달성에 좀 접근하는 것을 희망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입으로 이런 연은 총재들의 입을 통해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지고 또한 시장금리가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방어하려고 할 겁니다.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특징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항공모함에 비유를 하죠. 자, 단기 지표나 전망에 연연하지 않더라. 앞으로 경제가 정말로 안 좋아질 것 같아. 이런 전망으로 통화정책을 바꾸지 않더라. 그래서 최소 3개월 이상의 지속성을 가진 경제지표를 체크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을 언급한다는 거죠. 이것도 최소 3개월이고 신중할 경우에 6개월 이상 체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12월에 발표된 10월 지표만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판단하기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1월 14일 날 발표되는 물가지표 여기에 대해서 12월과 1월 고용, 성장, 물가에 관련된 지표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한 이후에 통화정책 방향 전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요일 한국 금융시장은 환호할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1312원, 전일 대비 무려 22원 하락한 모습이죠. 자, 이렇게 환율이 하락하면서 원화 가치가 안정된 흐름을 보이면 코스피도 외국인이 돌아오면서 좀 더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요일날 2368포인트까지 회복했었던 코스피는 월요일 2400포인트 회복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미국발 채권금리 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한국 채권금리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한 3영업일간 채권금리가 많이 하락하면서 그것이 대출금리에도 일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번에 나온 경제지표 하나만으로 이것이 당장 한국 금융시장이 자산시장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냐, 그렇게는 조금 더 지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디어 나온 로또 분양 힐스테이트 2편은 세상 문정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올해 예정된 10개의 강남 상구 분양 중에서 첫 스타트를 끊었네요. 자, 이 로또 분양, 진짜 분양가 보면 매력적이에요. 11월 4일 멤버십 영상에서 당첨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외에 8억 투자에 6억을 버는 저희가 좋은 매물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주3회 멤버십 영상에서 여러분들 부를 늘리시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